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사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사연의 내용은 이번에 고1이 되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고요. 또 다른 학생은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에 다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자, 이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전교에서 한 1등 혹은 전교에서 한 1, 2등, 전교에서 한 1, 2등 정도 하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사고입니다. 이 두 학생 다 공통점은 수학보다는 다른 과목을 더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수학만 점수가 잘 나온다면 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예상보다 너무 수학 점수가 안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겁니다. 자, 먼저 일반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68점을 받았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침부터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을 막 뒤지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생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선생님 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 점수가 딱 아이 실력을 말해주네요. 평범한 일반고 수학 점수 68점, 3등급 후반 정도 될 듯 같아요. 수학만 아니면 이번 시험 총평균이 94점이거든요. 물론 등급이 더 중요하지만요. 수학을 제외하고는 총평균이 94점이면 아마 1, 2등급을 거의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은요. 자, 68점이 3등급 후반이라고 말한 거를 가지고 3등급 커트라인을 대략 한번 예측해 보면 아마 65에서 한 66점대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2등급 커트라인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 80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등급 컷은 한 92점 정도, 이 정도 점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일반 고등학교, 평범한 일반고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범한 일반고인데 1등급 컷이 대략 한 90점대 초반,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80점대 초반, 3등급 컷이 한 60점대 중반, 이렇게 나오면 시험 문제를 그래도 좀 어렵게 내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1등급 컷이 96, 그 다음 2등급 컷이 92, 3등급 컷이 88,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적당히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92, 그 다음에 2등급 컷은 84 정도, 그 다음에 3등급 컷은 78 정도, 이 정도도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이 정도를 등급 컷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고, 평범한 일반고 중에서도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는 학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험 기간 동안 음악도 안 듣고 휴대폰도 락커 안에 두고 심지어 잠궈놓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수학 점수가 처참하네요. 교과로 가려면 일반고 중에서도 조금 공부를 못하는 학교, 그러니까 거의 수시로 대학을 보내는 학교, 이런 학교, 그러니까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험 문제 같이 난도를 좀 쉽게 내는 학교. 자, 이런 학교를 찾아서 가는 게 좀 유리하겠죠. 물론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파악을 했을 때 조금 적당한 일반고 혹은 공부를 잘하는 일반고에 가서도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중학교 30명, 중학교가 만약에 30명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중에서 1등급이 4%로 하면 1.2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거든요. 1.2등? 4%가요? 그러니까 1.2등이면 그냥 1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파악을 할 때 물론 중학교 수준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대략 반이 30명 정도인데 얘가 반에서 1등을 하더라, 수학이. 그럼 반에서 수학이 1등을 하면 4%니까 1등급이잖아요. 그럼 1등급이니까 일반고를 가서도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중학교에서는 이제 절대평가하다 보니까 아이의 수학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반에서 대략 몇 등 정도 하는지를 가지고 수학 등수 혹은 등급을 예측을 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저같이 초중고를 다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을 가르쳐도
혹은 중학생을 가르쳐도 얘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될지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문제 푸는 방법 혹은 아이가 소화 가능한 교재, 평소 보는 테스트 이런 것들을 보면 얘가 고등학교 일반고를 갔을 때 몇 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죠.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죠. 부모님 예상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등급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68점을 받아서 3등급 후반대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부터 아이의 실력이 그대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실력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의 어떤 아이의 수학 실력이 68점 혹은 3등급 후반대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이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등학교를 선택을 했을 때요. 자, 저희 애가 개념 원리, RPM, 센, 일품, 마플, 시너지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고 오답도 충실히 했거든요. 모르는 문제들 당연히 있었고 학교 문제 수준이 엄청 어렵다고는 안 해서 아는 것만 다 맞춘다 이런 자세로 공부했는데 자 보통 요 정도 교재 정도 하면 일반고에서는 1, 2등급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1, 2등급을 아이가 못 받았다라는 것은 학교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든지 그게 아니라면 아이가 뭔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수학을. 선생님,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일까요? 자, 제가 이 내용만 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학원을 보내고 계시면 학원을 만약에 보내고 계시다 그럼 학원 선생님하고 당연히 상담을 해서 아이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좀 문제를 정확히 알잖아요. 학원을 만약에 안 보내신다면 이 정도 수준이면 학원을 일단 보내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요. 학원이나 과외를.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치잖아요. 학교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아이가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정보만 가지고 보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도 정보를 가지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여름방학에는 수화 공부하면서 수원, 전에 라이트센 한번 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선행도 수원까지 나간 거죠. 이 계획대로 해도 될까요? 저희 애는 문과 성향이 아닌데 요즘 대입에서 이과가 유리하다고들 해서 이과를 선택하겠다고 하는데 인서울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이과를 선택할 경우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학기 중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이거죠. 첫 번째는 시험 문제가 등급 컷으로만 예상을 했을 때는 나름 좀 어렵게 내는 학교다. 일반고에서 나름 좀 중상 위주로 내는 학교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가 공부한 내용을 보면 나름 선행도 조금 했고요. 선행도 좀 어느 정도 했고 문제집 양도 꽤 많아요. 아까 푼 거 보면 이것저것 많이 풀었죠. 그리고 이제 문과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문과 성향이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이가 선행도 어느 정도 하고 문제집 양도 어느 정도 풀었지만 이해나 암기 위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못 푸는 문제가 많아서 설명을 듣든지 아니면 해설을 보든지 그래서 이해한 다음에 오답을 하면서 그 풀이를 암기하거나 그런 형태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 없는 거죠. 수학 문제 해결력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2시간 이상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습관에서 길러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당 3, 40분 최소, 많이 걸리면 2시간, 일주일, 2주일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그 습관에서 문제 해결력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연습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시는 시험을 굉장히 쉽게 내는 학교를 선택을 했다면 크게 문제점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선택한 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응용 문제 혹은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학교 시험 문제를 못 봐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계속 학교에서 낸다면 문제 해결력은 개념을 많이 공부하거나 여러 번 반복한다고 형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극복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학교 다니면서는 이것저것 하기가 많이 바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뭐 내신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뭐 준비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러다 보면 수학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연습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모르는 문제는 뭐 설명을 듣든지 해설을 읽든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매번 처음 보는 문제, 낯선 유형의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수학 점수를 드라마틱하게 올리는 거는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 학교가 계속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낸다라면 원래 가고 싶었던 문과 쪽을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과를 선택하면 문제가 이런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 계속 3, 4등급 형태의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3 때라도 문과를 선택해서 확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신을 따고 문과 쪽으로 수시로 가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수화를 공부하면서 수원을 복습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름방학 너무 짧고 아이가 지금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화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화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모르는 문제들은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서 시간을 들여서 푸는 연습을 해야지 센 수학을 푸더라도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재를 많이 풀어야 시험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재 양을 굉장히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고 여름방학에서는 수학하, 즉 2학기 과정만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잡아 나가십시오. 그래야 2에서 3등급 정도로 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재 양을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푸는 그런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풀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교재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재를 많이 푼다고 얘가 시험 성적이 잘 나오거나 그럴 건 아니니까요. 교재 양을 줄이고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나가는 것, 최대한 자기 혼자서 다 풀어나가는 것,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자사고 1학년 중간고사 5등급. 노력을 많이 했는데 수학을 제외하고 다른 과목은 기대보다 잘 나와줘서 평균 3등급 초반입니다. 3점대 초반입니다. 이 말이죠. 자, 이 자사고가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 가는 자사고죠. 따라서 평균 3점대 초반이면 보통 서울대를 들어가죠. 수시로. 다른 과목들은 앞으로 더 올릴 여지가 있고 등급도 괜찮아요. 근데 수학이 5등급이에요. 3월 모고도 수학은 2등급이었어요.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중학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앞으로의 고등학교에서 수학 실력을 예측하기는 많이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로 간 아이인데 수학이 모의고사가 2등급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아주 뛰어나진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보통 중학교에서 전교 1, 2등 정도 하는 아이들은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1등급을 받죠. 그래서 일단 3월 모의고사가 2등급이라는 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매우 강하지 않다는 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 시험 문제를 봤더니 서답 24점, 객관식 47점, 합치면 71점이 나옵니다. 자, 지금 71점인데 5등급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등급이 굉장히 조밀하게 있는 상태일 겁니다. 대략적으로 1등급 컷은 아마 96점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사고니까요. 전국 단위. 그 다음에 2등급 컷은 92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 3등급 컷이 86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4등급 컷이 78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5등급 컷은 한 60점대에서 형성이 되겠죠. 60점대 후반, 중후반 정도에서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잘 본 거죠. 잘 봤으니까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밀려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이 정도 등급대 학생들이 일반고를 가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 이 정도 학생들은 일반고를 가면 1, 2등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2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점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 시험이라 다른 과목을 신경 쓰느라고 수학은 이번에 하나도 공부를 못하고 봤대요. 학교 수업 교재는 땡땡땡, 프린트는 땡땡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 교재가 보니까 시중교재더라고요. 수업 교재가 시중교재고, 이 학교의 특징이 수시로 많이 보내는 자사고다 보니까, 대학을 잘 보내는 자사고다 보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학생들이 학기 중에 엄청 바빠요. 따라서 다른 과목을 신경 쓰느라고 수학은 이번에 하나도 공부를 못하고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아이가 수학보다는 다른 과목을 좀 더 자신 있어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수학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해도 등급이나 점수를 올리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교재는 마플과 정서, 그 다음에 고쟁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이도로는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원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해 응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전교 1, 2등 정도 하는 학생인데요. 그 3월 모고가 2등급이 나왔다는 걸 봤을 때 수학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전교 1, 2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일반고를 갔으면 전교 1등을 해서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전국 단위 이제 자사고를 간 거죠. 따라서 이 학생은 전교 1, 2등이면 굉장히 이해력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아까 그 학생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런 연습들을 별로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연습들을 안 하고 그냥 어려우면 뭐 해설을 보든지 이해하거나 지문하든지 이해하거나 이런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해결력이 형성이 안 된 거죠. 자, 이렇게 해도 좀 난도가 쉬운 학교를 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학교 시험이 난도가 좀 있어요. 제가 학교 시험 문제는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시간이 모자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왜 모자르냐면 난도가 중상 난도 위주로 많이 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중상 난이도로 냈긴 냈는데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대부분 학교 교재를 변형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뜬금없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교재 2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주교 수업 교재가 시중 교재로. 그럼 이 2권을 변형한 문제라는 거죠. 변형한 문제. 따라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지금 마플이 아마 마플 시너지를 푼다라는 것 같고 정석은 기본 정석을 한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쟁이를 본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정석은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방법은 정석 정도는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볼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봐도 거의 정리를 못 할 거예요. 아이가 모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학기 중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사고 같은 경우는.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차피 학교 교재에서 변형해서 문제가 나오니 그리고 학교 교재가 2권이나 되니 학교 교재를 완벽하게 풀어라. 이걸 완벽하게 풀고 그리고 학원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학원에 요청을 해서 학교 교재를 변형한 문제, 요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것만 연습해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할 거면 정석까지만 해라. 이렇게도 시간이 거의 모자르거나 빠듯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아이가 공부를 한다면 이 학교는 오히려 문제가 거의 이제 주교재, 부교재, 학교 교재에서 거의 변형 문제로 다 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성실한 학생이 이렇게 좀 양을 줄이고 꼭 중요한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기말고사에서도 한 3, 4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학교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학교 교재에서 거의 변형해서 문제를 낸다라는 게 다행인 거죠. 이 학생이 다니는 학원이 아마 우수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것저것 풀려도 이거를 또 소화를 하거든요. 우수한 학생들은. 근데 이 학생은 이제 수학적으로 그리 우수한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원 커리큘럼을 가지고 따라가면 오히려 성적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학원에서 이 학생이 맞춰서 진행을 해준다면 그런 거를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되면 과외 같은 걸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교재를 정석 플러스 학교 교재 2권 요것만 충분히 복습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고
특히 이 학교 교재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니 이거를 선생님이 변형 문제 혹은 예상 문제를 만들어주는 과외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런 학원을 알아봐서 이것만 딱 공부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공부하면 아마 최소 3등급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번 중간고사 너무 예상 외로 시험을 못 봐서 많이 충격에 휩싸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